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대석의 엄길청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소식 들으셨죠? 지금도 기쁘고 또 뜨거운 가슴이 느껴집니다만 요즘 우리나라의 이 위상이 글로벌 세상에서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는 많은 교민들이 또 비즈니스맨들이 또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자신의 꿈과 조국의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필리핀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필리핀 한인상공회의소 자은갑 회장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세요. 필리핀은 우리에겐 참 잊을 수 없는 고마운 나라, 또 아주 가깝고 따뜻한 이웃인데 우리하고 어느 정도의 이 국가적인 관계, 이 사람의 교류, 상품의 교류 어떻습니까? 관계가? 필리핀은 먼저 지리적으로 대한민국과 비행기로 3시간 반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과 필리핀은 대한민국이 1948년도 정부 수립 이후에 그 이듬해인 1949년도에 국교를 수교한 올해 62년째 되는 나라이고요. 이듬해인 1950년 6.25 때 16개국 유엔 참전국 중에 세 번째로 많은 7,200명의 전투병력을 파견해준 그런 나라입니다. 네. 또 우리하고는 외교적으로 요즘 탈북자들 문제가 많은데 탈북자들이 중국을 통해서 필리핀을 경유해서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외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우방이기도 합니다. 네. 필리핀은 현재 최근에는 아주 경제 성장 속도가 좋아 보였습니다. 지금 사정이 어떻습니까? 필리핀이 연간 매년 약 한 5에서 한 7% 정도, 작년 같은 경우는 한 7.5% 정도의 경제 성장률을 이루었는데 잘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필리핀은 이제 경제 성장을 이루는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가장 큰 요인이 저희는 이제 조금 건강하지 못한 경제 성장이다라고 저희가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만. 왜 그랬습니까? 9,500만 명의 이제 인구의 약 한 10%에 해당하는 950만 명 정도가 해외에 나가서 근무하는 그 해외 노동자들입니다. 우리나라도 많이 와 계시죠? 약 한 4만 명 정도가 이제 한국에 지금 필리핀어 노동자들이 있는데 이 950만 명의 그 필리핀 해외 노동자들, 이게 이제 OFW라고 그래서 그 오버시스 필리핀 워커라고 이제 칭하는데 이 OFW들이 보내오는 송금액이 연간 약 200억 불 정도 됩니다. 웬만한 나라의 수출고 비슷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으로 말하면 수익률 10%로 봤을 때 연 매출 2천억 불 회사하고 같은 거죠. 그렇죠. 이게 가장 큰 그 필리핀의 수입이고요. 두 번째로는 필리핀에 진출하는 외국 투자 기업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필리핀을 방문하는 관광객들. 이런 게 이제 필리핀의 큰 수입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필리핀의 그 경제 성장률의 동력과 같은 겁니다. 영어 잘하는 덕이군요,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주변국에 많이 활동하는 게 말이죠. 그런데 남의 나라 사정을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 빈부격차가 좀 많다고 들었습니다만. 필리핀이 이제 약 한 35% 정도가 이제 극빈층이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이제 극빈층이라고 말하는 거는 하루에 이제 1불 이하로 생활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생계 위험자들이네. 그렇죠. 그런데 필리핀은 이제 약 국민의 한 5% 정도가 국가 부의 한 95%를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 95%의 인구가 한 5%의 그 부를 나누어 쓰고 있는 말 그대로 빈부격차가 심해서 이 중산층이 굉장히 취약한 그런 나라인데 이제 요즘에 필리핀의 임금도 많이 올랐고 또 여러 그 외국 투자 기업들의 영향으로 중산층이 예전보다는 그래도 많이 두터워지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면 공업국가입니까? 농업국입니까? 종합국입니까? 어떤 겁니까? 필리핀은 만약에 1차, 2차, 3차 산업으로 산업 구조를 나누라고 한다면 아직도 1차 산업, 농업이 주인 국가고요. 또 필리핀은 이제 서비스 산업들도 많고, 왜냐하면 필리핀이 큰 대도시는 대부분이 유통, 이 쇼핑몰 산업들이 많이 발달해 있어서 이제 3차 서비스 산업들이 많은 편이고, 이제 2차 산업이 이제 공업 쪽 공장들은 주로 필리핀 국내 기업들도 있지만 외국 투자 기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나라도 좀 큰 기업들 또 국가의 그 공기업들이 좀 나가 있는 걸로 제가 압니다만 지금 대한민국이 필리핀 투자 현황을 보면 약 3위 정도
그러니까 2009년도에는 전체 외국인 투자의 한 8% 정도로 해서 참여를 했고요. 네. 작년 2010년 같은 경우도 약 한 16%를 차지하면서 저희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일본, 미국, 그다음에 한국, 그다음에 유럽 여러 유럽 국가들, 그다음에 싱가포르, 그다음에 대만, 중국 이게 이제 메이저 주 필리핀 투자 국가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지금 맡고 계신 한인상공회의소에는 그러면 이런 거대 기업의 주재원도 있을 거고, 네. 또 이런 창업하신 교민도 계시고, 그렇죠. 또 최근에 한 1인 기업가도 있고 다양하시죠? 그렇습니다. 회원들 소개 좀 해주세요. 지 필리핀 한인상공회의소를 소개드리면 이제 필리핀 한인상공회의소는 필리핀에 있는 한인 기업들을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눕니다. 예. 한국에 이제 본사를 두고서 뭐 한국전력이나 한진중공업처럼 필리핀에 진출한 한국 투자기업 부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필리핀에 있는 약 한 12만 명의 이제 교민 사회에서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교민 기업. 그래서 이제 투자 기업과 교민 기업을 이제 총망라해서 제가 이제 한인상공회에서 회원사로 간주를 하는데 네. 여러 형태의 업종별, 지역별 여러 형태의 경제 단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 이제 큰 범주에서는 지 한인상공회의소의 산하 단체들이죠. 사업하기 좋다고 그러시던가 회원들이 뭐라 그러세요? 필리핀이 다른 동남아 국가도 뭐 유사한 점도 있겠지만 외국인 투자를 이렇게 환영하죠.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긴 하는데 실제 안에 들어가 보면 외국인들이 와서 사업하기에 굉장히 많은 그 장애의 요소들이 많습니다. 어떤 점이 그렇습니까? 뭐 법규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뭐 소매업을 외국인이 할 수 없다거나 예를 들면 뭐 에너지 분야에서 뭐 요즘에 이제 신재생에너지, 예. 뭐 풍력이니, 뭐 조력이니, 뭐 지력이니 하는 여러 가지 이 신재생 에너지 분야도 많은 투자금이 필요로 요하는 사업들인데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면서 외국인은 이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는 40% 이상의 지분을 가질 수가 없다던가 뭐 이런 실제 안에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어서 저희 한인상공회의소를 포함해서 다른 미국이나 다른 유럽 등 여러 상공회의소도 연합해서 이제 이런 투자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그런 업무가 지 상공회의소 여러 그 미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면 토지 같은 취득은 자유롭습니까? 필리핀은 외국인이 토지, 랜드를 소유할 수